이번 시간에는 공사도면 검토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의 3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주철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제가 공사 도면 검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거든. 무슨 공사 도면인데요? 무선 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 제가 고등학교 4학년 때도 하지 않았던 걸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 아니에요? 이 수업을 받으려면은 저도 이 도면 검토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열심히 합니다. 와, 오늘 수업 준비 많이 해오셨나 봐요. 좀 기대해도 되나요? 그럼요. 제가 오늘 좀 잘난 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도면 검토할 때는 여러 번 말로 하고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눈앞된 게 있는지 바로 그냥 체크. 안녕하세요. MC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도면 검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공사 설계 검토와 공사 여건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법령과 기술 기준을 검토해보는 시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사 김창환입니다. 아까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도면 체크를 꼼꼼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공사의 첫 시작이기도 하고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관련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검토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관련 지식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척 기대가 되네요.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요? 오늘의 NCS 갑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도면 검토하기.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에서 능력 단위 요소, 공사도면 검토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산출서, 내역서를 비교한 후 누락된 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 환경, 공사 기간, 기타 인허가 사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으로 여러분은 공사 설계 검토와 공사 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후 법령과 기술 기준을 어떻게 활용하여 검토하는지에 대해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선수 학습으로 무선통신 시스템 기초 이론, 광통신 이론, 네트워크 이론, 측정 장비 규격 및 이해, 부대 장비 기초 지식을 공부해 두시면 좋으며 핵심 용어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 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 관련 법령, 기술 기준, 표준 공법, LTE 시스템, 부대 시설, 전원 장치입니다.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주로 어떤 분야를 담당하셨나요? 제가 일을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고요. 주로 도면에 관한 설계를 제가 담당하는 일을 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공사 설계 도면을 검토하려면 현장도 많이 나가셨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었어요? 주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그 마지막에 작성한 이런 최종적인 설계 도면이나 그 자재가 그 현장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현장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적용되는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작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용이 확실하게 맞게 되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공사 현장에서 기존 시스템의 서비스에 장애라든지 이런 안 좋은 점들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그런 걸 만드는 게 제일 까다롭겠죠. 네. 도면 검토에는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죠. 네, 도면 검토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전파법
등등을 알아야 될 법이 많습니다. 논술형 문제에 관련 법령이나 기술 기준 또 표준공법 적용도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렵겠지만 한편으로는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 기대도 되는데요. 그럼 먼저 공사 설계 검토와 공사 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무선 통신 시스템은 무선 시스템 사후관 및 PSTN, 공중전화망이라 그러죠. 이 PSTN 간의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며 이동국으로부터 그리고 이동국까지의 홀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신호 기능을 수행하며 기지국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셀에서 사용되는 송수신기 및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는 무선 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이죠. 무선 통신 시스템의 블록별 주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선 통신 시스템은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음성이나 데이터를 다른 기지국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가입자의 이동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동성 관리를 수행을 합니다. 또한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유지보수 기능 등 총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기도 하죠. VLR, HSS와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며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 장비와 연동을 하여 부가 서비스 처리 등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 장비가 있는데요. 부가 장비의 역할은 무선 통신 시스템과 연동하여 가입자가 요청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SMS, VMS, MMS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축할 통신 부가 장비로서 통신 전원과 냉방기 등이 있죠. 전송 시스템은요, 무선 통신 시스템과 기지국을 연결하여 제어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지국은요, 무선 채널의 부화 및 복호화를 수행하고 무선 자원 관리 및 자체 유지보수 기능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무선통신 시스템의 구성도와 기능을 살펴봤으니까 이젠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 착공 전에 수령한 시공 설계 도서의 검토 내용이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검토할 게 좀 많은데요. 사업연도, 사업명, 설계연도, 발주처 확인을 시작으로 해서 차례 내용, 설계서 순서 차례, 공사 설명서, 일반 시방서, 그리고 각 공사에 적용되는 특별 사항인 특별 시방서가 있고요. 또 총괄 공정표랑 주요 작업별 세부 작업 공정량을 기재한 예정 공정표가 있죠. 그리고 동원 인원 계획서, 예산서, 작업 종별 소요 인원가, 수량을 파악하는 소요 노력을 산출하여 검토하고 자재표 명세를 파악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설계 도면을 검토하여 공정량, 소요 자재, 케이블 포슬 및 포박, 네트워크 케이블 산출, 전원, 접지 케이블 산출 등의 산출 기초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는 공사 설계와 여건을 이해하는 작업을 진행해야겠는데요. 그런데 박사님, 이때 빼놓을 수 없는 유의사항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먼저 최종 설계 도면과 소요 자재가 현장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되고요. 적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작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용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 공사 현장을 살피면서 기존 시스템 서비스에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괜히 공사하다가 더 욕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아, 기존 시스템에도 조심해야 하는군요. 좀 더 자세한 건 이번 수행 내용을 좀 더 친근하게 도와주실 김주철 씨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주철 씨 나와주세요. 짜잔! 네, 안녕하세요.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의 진행을 도울 김주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무선통신 시스템하고 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고를 졸업하고 그리고 군대에서 통신병이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배운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공사 설계와 여건 이야기 수행 순서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박사님, 가장 먼저 수행을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무선 통신 시스템의 공사 설계 도면을 검토하는 일이죠. 예, 작성된 도면을 통해서 적정성, 문제점과 표준 공법을 검토한 다음에 도면에 의한 물량 산출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표준 품셈으로 작성된 1위 대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자재 단가 조사표를 통해서 직접 또는 간접 재료비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지 검토한 다음에 1위 대가, 자재 단가와 물량 산출서의 수량가, 계산한 내역서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정 집계표에 의한 타당성을 확인한 후에 공사 원가 재비율에 의한 공사 원가 계산서를 검토하고요. 마지막에 일반 시방서와 그리고 특별 시방서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공사 설계 도면을 검토했으면 공사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이 정말 하나하나 잘 봐야 되네요. 그러면 박사님, 이 신설되는 장비가 이 적정하게 위치하고 또 기존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또 증설 장비가 이 기존 장비와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장비와 연결되는 케이블들이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기존 케이블의 영향을 최소화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도 반드시 검토해야 되고요. 도면에 기술된 케이블 덕트를 통해서 포설이 가능한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장 시공할 때 잘 살펴봐야 할 사항들인데 어떤 건지 아세요? 글쎄요. 이게 날씨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거, 그 정도밖에 제가 모르겠네요, 박사님. 네, 물론 날씨도 확인해야 되고요. 공사할 때 출입 제약 조건은 무엇인지, 공사 작업 시간은 어떤 시간에 가능한지, 시공하는데 주변에서 영향을 받거나 주는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한 다음에 설계 도면을 검토한 결과와 공사 현장의 문제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송통신법령과 시행령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박사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과 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도입된 건데요. 방송통신기술기준법에는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그리고 방송법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법의 체계는 정보통신공사법이 가장 상위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에 관한 규정, 고시순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요, 설계 도서의 보관 의무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사의 설계 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합니다. 정지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구성과 전파법 및 시행령 구성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주요 사항과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구성, 그리고 전파법 및 시행령 구성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법령과 기술 기준에 맞게끔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해야겠습니다. 수행에 필요한 자료로 관련 법령과 기술 기준이 추가가 되었군요. 박사님, 그런데 법령과 기술 기준을 검토할 때도 유의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최종 설계 도면에 따라 관련 법규가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시스템 설치 공사에서 표준 공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행 순서는 수행 진행자인 김수철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법규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검토할 때도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계약서에 합법적 하도급인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박사님 그 하도급은 2차까지만 합법적인 인정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기준을 검토해야 되겠죠. 도급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중급 기술자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되고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공사는 초급 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 그럼 배치된 그 정보통신 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발주자 승낙을 받지 않으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그런데 배치된 정보통신기술자가 업무 수행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체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감리원의 배치 기준도 살펴봐야죠, 박사님. 예, 오늘 좀 하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총 공사 금액에 따라 감리원 자격자가 달라집니다. 5억 원 미만의 공사에는 초급 감리원이 감리하는데요.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이면은 반드시 기술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바로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관련 법규로서 방송통신설비 기술 기준, 국내 통신설비 기술 기준 등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보호기 및 접지 상태에 따른 기술 기준으로서 낙뢰 또는 강전류 전선가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 설비에는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 배선반, 지지물, 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방송통신 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접지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지 설비, 국내 통신 설비 및 통신 공동구에 대한 기술 기준에서는요, 교환 설비, 그리고 전송 설비 및 통신 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 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방송통신 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하여 접지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장은 시범 이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지체는 가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에 매설해야 하며 접지체 상단이 지표로부터 수직 깊이 75cm 이상이 되도록 매설하되 동결 심도보다 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 유도의 방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력 유도로 인한 전기통신 설비를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 유도의 전압이 이상시 유도 위험 전압의 경우 650V, 상시 유도 위험 종전압의 경우에는 60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기기 오동작 유도 종전압의 경우에는요 15V, 그리고 잡음 전압의 경우에는요 0.5m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력 유도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원 설비를 검토해야 하는데 방송통신 설비에 사용되는 전원 설비는요, 해당 방송통신 설비가 제대로 사용되는 때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서 동작 전압과 전류의 변동률을 전격 전압 및 전격 전류의 플러스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야 합니다. 상용 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 방송통신 설비인 경우에는요,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 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 전원 설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전련 저항을 검토해야 되는데요.
선로 설비의 회선 상호간, 회선과 대지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간의 전련 저항은 직류 500V 전련 저항계로 측정할 때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정보통신 설비 표준 공법 검토가 남았죠? 네, 먼저 UTP 케이블 설치 표준 공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합니다. UTP 케이블을 승단할 때 고임 가격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일정한 여장을 두고 케이블 승단을 합니다. 곡선에 UTP를 포설할 때는 직각으로 포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UTP 케이블 설치 표준 공법을 적용하였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광케이블 곡률 허용 반경을 준수했는지, 광케이블 드럼이랑 광케이블 여장치를 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이 광섬유 심선 융착 접속도 이거 빼놓으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접속 순서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 공사를 위해 먼저 공사 설계 검토와 공사 여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에 관한 무선통신 시스템 구성도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블록별 주요 기능으로 무선통신 시스템은 수신된 음성이나 데이터를 기지국으로 전달하고 이동성 관리 등을 수행하며, 부가 장비는 무선통신 시스템과 연동하여 가입자가 요청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대 장비로는 전원, 냉방기가 있고, 전송 시스템은 무선통신 시스템과 기지국을 연결하여 제어 기능이 가능합니다. 기지국은 무선 채널의 부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합니다. 착공 전 설계도서의 검토 내용은 표지와 차례, 공사 설명서와 일반 시방서, 특별 시방서, 예정 공정표, 동원 인원 계획서와 예산서, 그리고 소요 노력 산출과 자재표 명세 등이 있습니다. 공사 설계와 여건 이해에 관한 수행 순서로 먼저 공사 설계 도면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 원가 작성 순서도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면 및 물량 산출서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공사 현장 상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설계 도면 등을 검토한 결과와 공사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법령 및 기술 기준 검토에 있어 방송통신 법령 및 시행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배경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체계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법령 및 기술기준 검토 수행 순서로서 먼저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법규가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서의 합법적 하도급인지를 검토하고,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기준을 검토하며 감리원의 배치 기준 등을 검토합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을 검토하는데요. 보호기 및 접지 상태를 검토하며 전력 유도의 방지를 검토하고 전원 설비와 절연 저항을 검토합니다. 또한 정보통신 설비 표준공법을 검토하는데 UTP 케이블 설치 표준공법을 적용하였는지를 검토하며 광 케이블 설치 표준공법에 준해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및 기술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을 참조하여 검토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도면 검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수업이 어떠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박사님께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셔서 이해가 정말 잘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속 시원한 강의가 기대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선통신 시스템 공사도면 검토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